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가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모두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정말 떠들썩한 한 주간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한 주는 이제 폭락장과 폭등장, 증시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막 3, 4천 원씩 오가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가슴을 쓸어 내렸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회사의 성장이 얼만큼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3, 4천 원씩 막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공포감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뭐 정신적인 멘탈 관리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결국 손절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어떻게 보면 다시 좀 폭등장으로 이어지면서 괜히 주식 팔았네,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록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로 보이긴 했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하루의 시장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1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가려면 이 외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또 상승을 해버리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상승해도 아쉽고 하락을 해도 아쉽습니다. 왜 상승을 하면 아쉽냐? 아직 주식수를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주에 삼성전자는 75,600원인 주식이 나중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한 주에 10만원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도 한 주에 10만원에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수를 많이 모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천패 가족분들은 혹시 주식수를 많이 모으셨나요?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지만 저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ETF 종목, 그러니까 총 4종목 정도를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병행을 해서 총 5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복리 효과가 이제 분산 투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960선에 좀 회복을 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 연속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자 코스피도 아주 멋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968.33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장 초반 9시부터는 흐름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11시부터 반등장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그 흐름세가 이어갔으므로 오늘은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누가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힌트가 이미 제목에 있죠. 외인. 그래서 오늘은 2011년 12월 3일, 네, 오늘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무려 2,712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자 고스란히 외인과 기관이 이제 불이 나게다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외인은 1,570억 원, 그리고 기관은 887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상승한 원인은 총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이제 현선물 이제 순매수에 좀 힘입어 이제 상승에 3일 연속 반등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끌어올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2930선까지 좀 제한적으로 반복을 했지만 이후에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이제 축소가 되고 갑자기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오후에. 아까 11시 보셨죠? 한 번 더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시점입니다. 선조표 가져분들. 요때 이제 외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국내의 경우 이제 4주간에 지금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의 이제 증상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이전보다는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기존 백신의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뭐 종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뉴욕 지수 같은 경우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다우 산업은 1.82% 상승, 나스닥 종합은 0.83% 상승, 그리고 S&P 500도 1.42% 상승을 하면서 모두 다 아주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이제 아시아 증시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후반 갈수록 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홍콩의 항생은 조금 그래도 반등장을 보여주긴 했죠. 워낙 초반부터 하락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니켈 두드로는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인 코스피와 동일하게 흘러갔죠. 네, 그래서 일본의 니켈 두드로는 1% 상승,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은 0.88%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의 항생도 초반에는 하락세가 크긴 했지만 점점점 증시는 상승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영국 지금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흐름세가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흐름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감 지을 때 제가 한 번 더 내일 영상에서 좀 우리 3점 불패 가족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반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좀 전환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0.2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6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소폭 0.8%에서 0.9%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43%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반 정도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75,600원, 오늘 200원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세가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거의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점점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가는 76,000원, 저가는 74,100원, 저가 대비 플러스 500원 상승을 했지만 워낙 초반부터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코스피가 외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외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역시나 외인들이 지금 4일 연속 이제 매수세로 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기간이 지금 연 이틀 동안 이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간에서는 증권이나 보험이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종금이나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69,200원, 네, 300원 하락을 했고요. 0.43%좀 이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좀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이제 모면을 하다가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동시효과 때 좀 지수가 빠지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뭐 7만 원 이제 우선주도 터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게도 다음 주 한번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개미 투자자와 기관이 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아냈고요. 외국인은 31만 2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에서는 이제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이 모조리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완전히 매도를 하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는 상승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사실 장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안 되겠다, 삼성전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가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좀 살펴보면 무난합니다. 평상시 공매도 때리듯이 57만 9천 주를 공매도를 때렸고요. 어제 대비 소폭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뭔가 이제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매도에 투자할 돈이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불과 1.9%밖에 공매도를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글 첫 스마트워치, 이제 픽셀 워치는 내년 3월달에 출시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산업이 이제 외연 이제 확장에 나섰기 때문에 구글이 이르면 내년 3월 달에 첫 스마트워치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 중심의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는 구글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술 경쟁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구글의 이번 첫 스마트워치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4 시리즈에서는 웨어 OS로 이제 구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외형은 이제 동그란 모양의 베젤이 없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건강이라든지 운동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이제 JY, 이재용 부회장이죠.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왜 또 정치에 끌어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방송에서는 여당과 야당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제 정치계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은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이제 부회장이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의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장이 제안한 것과 관련을 해서 냉랭한 이제 분위기를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정치권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삼성을 끌어들여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좀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직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의 야심작 TV 시장을 판 흔들까?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컴턴닷, 그러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QD, OLED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패널에 이제 공개를 이제 앞두고 향후 이제 프리미엄 TV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장이 현재 13조
네. 그러니까 정말 야심작이죠. 네, 이 게임 체인저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QD-OLED는 1월 달에 미국 이제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이제 CES 2022라고 내년에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야심작을 이제 공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매출액, 영업이익 좀 써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쌓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바로바로 반영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제 뭐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죠. 다만 이러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별로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분기별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수익이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특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